네, 조근조근 그러나 할 말은 다 하는 용방불패 김용남 전 국회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의원님.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니까 말이죠. 네. 점입 가경입니다. 전환길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요. 네. 현재 이 계엄과 관련해서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강 입구에서 무슨 배를 타느냐 놓고 서로 멱살잡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내 선거라는 특성 때문에 네, 오히려 그 계엄 내지는 내란 세력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국민 다중의 의사와는 점점 멀어지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당 지도부가 더욱더 어떤 중도 정당 내지는 전국 정당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정당과는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지금 그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하고 그리고 장동혁 의원인데요. 그렇죠. 3, 4위가 너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이거 뭐 판을 엎을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그 지금 안철수 조경태가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험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단일화한다고 해서 뭐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둘 중에 한 사람이 결선까지 진출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죠. 그것만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물론 이제 안철수로의 단일화를 의미하겠습니다만 안철수 네네네. 의원 입장에서는 예. 근데 기껏 단일화를 해서 둘 중에 한 사람만 남았는데 예. 그 한 사람이 결선에 진출 못하면 망신만 당하고 이 어떤 득표력의 한계성만 더욱 뚜렷하게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그 핑계로 해서 단일화가 안 된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좀 망신을 덜 당하려고 저러는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왜 나왔어요? 그러면 대체 나온 이유를 알 수가 없네. 될 줄 알고 나온 건 아닐 테고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이제 큰 선거가 있을 때 네. 이름을 안 걸면 네. 이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좀 흔들리거나 아무래도 네. 잊혀진다라는 조바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큰 출마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안 나왔을까요? 지금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대위원장으로 치렀던 작년 총선을 참패를 했죠. 예, 예. 물론 그 총선 참패의 책임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보다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그렇죠. 건 사실입니다만 네. 어쨌든 당 비대위원장으로 참패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바로 또 당선이 됐습니다만 네.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탄핵 국면에서 또 중도 사퇴를 했고 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까지 또 출마를 했다고 하면 사실상 3연석으로 당 대표직에 도전하는 건데 이번에는 아예 뭐 당대표 선출도 안 되고 네. 낙선을 하게 되면 아하. 일종의 패배의 아이콘 이미지가 너무 굳어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설령 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물러나면은 정치 낭인이 된다 이런 계산은 안 했을까요? 뭐 그런 것도 계산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도 낮습니다만 네. 혹시라도 당선이 되더라도 네. 그 1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아예 더 망가지거나 아니면 예.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참패 이후에 이루어질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낫다. 사실 타이밍상도 그때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면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네.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낫겠죠. 네. 이렇게 머리들만 굴리는군요. 뭐 지금 당을 위해서 뭐 자기 몸 던져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다 그냥 뭐 아니 근데 문제는 예예. 몸을 던진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긴 그렇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앞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예. 그 수도권, 그러니까 예.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 네. 그리고 충청권과 부울경 선거 결과가 중요할 텐데요. 네네. 만약에 수도권 세 곳에서 모두 진다. 네네. 그렇게 되면 뭐 네. 나머지 충청권과 부울경에서도 진다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예. 그렇게 되면 정말 TK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국 정당이라기보다는 그냥 TK를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 성격이 훨씬 강해지겠죠. 네. 전국 정당이 아니라 경북 정당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당 사정은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자, 의원님 지난주에 김건희가 구속됐습니다. 이게 바라보시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뭐 사필 규정 아닌가요? 사필 규정. 예. 예. 사실은 권력의 무서움을 알고 집권했을 때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네네. 거의 국가를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네. 또 최근에 이제 그 목걸이의 행방을 쫓다가 나온 것이 이건 너무 노골적인 매관 매지가 아니냐. 글쎄 그러니까 말입니다. 명품 목걸이 뭐 이런 거 받고 네. 자리 공직을 내준 거 아니냐. 뭐 대가성도 뚜렷해 보이고요. 목걸이를 준 축도 그거를 목걸이 명품 이런 걸 주면서 자기 사위의 공직 진출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네. 물어봤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예. 누가 봐도 매관매직이죠. 예. 뭐 구속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두 사람은 그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형이 확정되고 나서는 네. 그 교정기관 그러니까 네. 교도소의 목표는 수감자의 교정 교화가 목표잖아요. 그렇죠. 네. 두 사람 다 좀 교정 교화는 어려운 스타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교정 교화 될 때까지 계속 있어야겠네요. 국립호텔에. 예. 네. 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나와서 진술 거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사에 응하고 있고요. 윤석열은 아예 이 출석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는 물론이고 특검 수사는 물론이고 재판까지 안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뭐 본인이 법률가니까 아는 예. 거죠. 이게 법률적으로 다투거나 아니면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은 거의 정해진 거 그냥 귀찮은 일 안 하고 네. 대충 때우겠다. 네. 어차피 어떤 정치적인 급변이 나중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회 복귀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뭐 성가신 일은 그냥 안 하고 뭉개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게 수사 재판이 성가시다고 여기는 거군요. 예. 이게 정치 투쟁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내가 지금 양심수로서 핍박당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서 지지자들을 규합시키려고 하는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뭐 무슨 지금 수감될 일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게 그리고 먹히나요? 안 먹히죠. 사실은 어떤 양심수라는 게 네. 권력에 도전하다가 아니면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가 어떤 수용 생활을 했을 때 양심수인데 이거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자기 그 독재적인 권력 강화를 위한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지금 실패해서 처벌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양심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안 어울리는 상황이죠. 네. 그냥
팬티 차림이니까 낭심수라고 하면 어떨까? 낭심수라는. 네. 아니, 지금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면은 김건희 범죄를 그동안 검찰이 숨겨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검찰도 당연히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수사기관이 됐던 어떤 사법기관이 됐던 네. 그 따져봐야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검찰이 뭐 고의를 봐줬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남용해서 고의로 잘못된 범죄를 눈감아줬다고 하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견제를 받고 수사를 받는 게 맞겠죠. 네.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의 그 관심사가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특검이 지금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수상한 행보, 결국에는 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오더를 받고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석연치 않죠. 네. 사실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면 네. 유일하게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빨리 국회의사당으로 모이는 게 상식인데 그렇죠. 그 소집을 방해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날 밤에 벌어진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왜 도대체 의총 소집 장소를 그렇게 여러 차례 바꿨느냐, 예.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예. 만약에 그래서 오더를 받은 게 드러났다. 그랬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그거는 이제 아직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 저질러진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0시 22분부로 선포됐던 비상계엄 그러니까 예. 내란 사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란의 지속을 돕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내란 방조 내지는 내란의 공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추경호 혼자만 처벌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 공모 내지는 방조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같이 법률적인 처벌이 가능해지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일반 법정이 아니라 위원을 따지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논의될 사안인데 위헌 정당 심판 때 국민의힘에게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우리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가장 최근에 목격한 게 통합진보당 사례잖아요.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시 그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의원이 예. 국가전복을 꾀했다, 예. 예비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로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당했는데 예.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내란에 공모 내지는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하면서 고려하겠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될 사안이고 지금 현재 구조로 보자면은 국민의힘에게 그다지 유리하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통합진보당과 국민의힘 당의 사이즈가 다른데 이 해산이 가능하겠나 하는 또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원래 법률적으로는 뭐 대마 불사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법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통합진보당은 작은 정당이어서 해산이 가능했는데 네. 의석 100석이 넘는 당을 해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현실적으로 그런 의문은 생길 수 있겠죠. 자, 의원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비례대표는 직을 상실하고 지역구도 직을 상실하나요? 국회의원들. 지역구 의원은 이제 무소속
무소속이 되겠죠. 되는 거죠. 예, 예, 당은 예. 없어지더라도. 다만 네. 당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고로 이제 환수되고요. 환수가 예, 되고. 몰수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그러한 것 같은데 이 사면 이후에 민심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의원님 해법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저는 6월 3일 대선 이후에 처음에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 그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도 실용주의였거든요. 네네네. 그것이 지지율이 60% 벽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선 때 득표율 49%보다 훨씬 지지율이 올라가는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층도 있습니다만 네. 만만치 않게 반대하는 국민이 있거든요. 한 그리고 48%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보다는 반대가 높게 나오고요. 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랑도 움직이고 지지율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보여줬던 어떤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항상 집권자나 예. 집권 정당에서는 이 어떤 정책이나 결정을 할 때 중도층의 민심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 있어서 요동을 만약에 친다고 하면 그거는 중도층의 민심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점은 없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마 욕먹을 각오, 지지율 떨어질 각오까지 하고 사면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 좀 더 몸을 낮춰서 불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국 전 대표도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도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남 전 의원님과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 인터뷰 가져봤습니다.